네, 안녕하세요. 신진호입니다. 오늘 날짜로 국토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예정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시행령은 보통 한 달 정도 의견을 취합하고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예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8월에는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은 국토부 고시는 9월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9월 초로 주민 공모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행령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 주택의 종류는요,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대 아파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자가, LH와 개인이 동시에 소유를 한다는 의미로 공공자가인데, 여기에는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이 있습니다. 이익공유형은 지분을 LH와 개인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이고요. 이 지분을 갚아나가는 형식은 아닌 것인데, 일정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다달이 지분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듯이 이렇게 갚아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분양주택이 있는데요. 이 공공분양주택은 일반 분양을 하는 물량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는 물량, 이 둘을 모두 말합니다. 소유주들은 이 3가지를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유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일단 공공분양주택이 일반 분양가 소유자를 위한 보통의 아파트가 7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는 10에서 20%고 공공자가도 10에서 20%인데, 이 둘이 이 70% 이상의 공공분양주택의 남은 30% 미만을 이 둘이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20년 경과 건축물 수 40에서 60%라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고시로서,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서 확정이 될 예정이고,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60%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분이 넓으신 그런 분들은 1+1까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했고, 큰 물건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가 보통 공공주택이라고 불리우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이보다 큰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어두었고, 그리고 +1으로 받는 것은 59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으로 +1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였고, 그런데 이렇게 1+1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토지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금액이 1+1의 가격보다 더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평액이 15억인데 1+1의 가격이 14억이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1+1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간평액이 12억인데 큰 거 하나 작은 거를 했을 때 분양가 가격이 14억인데, 그렇다면 이분은 1+1을 못 받고, 그러면 큰 거는 됐고 작은 걸로 하면 되나요?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11억 분양가였다 그러면은 12억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계산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 집이 상당히 넓은 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라고 하면 두 개를 합산하면 143제곱미터인데요. 만약에 종전 주거 면적이 150제곱미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가가 이 둘 합쳤던 거가 14억인데 이게 12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을 시켜서 또 1+1을 이렇게 8459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식의 계산 상식인 거고요. 둘 중 하나를 충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한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요, 일단은 매우 작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원칙일 텐데요. 다음의 경우에서 예외 적용이 있는데요. 이는 시조례가, 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된 시조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로서 애초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다가구의 가구 수가 나와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개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다가구가 3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다가구인데 가구수가 4가구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 3명에게 각각 한 개씩의 집이 가는 거죠. 만약에 5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구수는 4가구라고 한다라면은 이 5명은 5개를 가져갈 수는 없고 가구수에 한정하여서 4개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경우는 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이제 시조례가 개정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면적 이상인 여러 명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명당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여러 명이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수를 가져갈 수 있게 조례에서 개정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면적 기준이 정확하게 지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사업과 관련해서 지구의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 사업인 거죠. 국토부에서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처음에는 국토부의 선정을 받아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협의체가 시공자와 감정평가 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찰 이후에 여러 시공자가 들어온다라면은 투표를 통해서 주민협의체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오늘 시행령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시는 소유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오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익공유형은 오늘 뉴스에서 분양 가격의 50에서 80%라고 굉장히 싸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절반뿐인 보도입니다. 일단은 이 분양 가격이 다른 분들의 분양 가격에 비해서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50에서 80%로 분양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잘 살다가 5년 거주물을 채운 후에 이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LH에 신청을 해서 환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LH가 사가는 거죠. 그러면 사갈 때의 가격은 시세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 시세는 감정평가 업체에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아파트는 사실 시세가 실거래가 찍힌 가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이 분양을 받았을 때 50에서 80%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50에서 80%를 하는 것입니다. 분양 가격의 50%라면 여기도 곱하기 50, 80%였다라면 곱하기 80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의 분양 가격이 8억이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익공유형을 선택하신 분은 4억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주택 가격이 2억으로 감정평가가 받았고, 돈은 더 이상 이제 돈을 지급하실 수는 없어서 나머지 2억은 LH에서 2억을 주고 이 4억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분은 이 개인분과 LH는 1대1 비율인데요. 집은 4억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 집의 보통의 분양 가격은 8억이었고 시세가 16억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4억에 분양 받았는데 이제 집 시세가 16억이니까 그 차에 12억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억 지금 50%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16억에서 곱하기 50%를 합니다. 그러면 8억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차액을 계산을 해보면 4억이죠. 그런데 LH와 이 개인분은 1대1 비율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4억을 각각 2억으로 나눠서 시세 차익을 나눠 가지시고 LH에 환매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이익공유형과 지분 적립형 주택은 보상계 공고일 당시에 무주택이거나 해당 지구내 1주택인 경우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이익공유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1주택만을 소유, 그러니까 이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이 한 개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지분 적립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신데 굳이 지분 적립형을 선택하실 분이 없겠죠. 일단은 왜냐하면은 시세 차익 자체가 이렇게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실 이유도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집이 여러 채가 있으시다는 거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유형과 지분 적립형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이걸 선택할 이유는 없으시겠죠. 이 보통의 공공 분양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